자, 뭐 시장도 오늘 좀 무겁고 이럴 때는 그냥 조금 한 발 비켜서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냥 조금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개념으로 애널리스트 코너를 들어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과거 그 올드한 게임 중에 지뢰찾기 게임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내장됐던 게임이죠. 움직일 때마다 터지는. 예, 시장이 딱 그렇고 가만히 있자니 촌농처럼 흐르는 시장. 예, 많은 투자자들 네. 뭐 1월 내내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초반에는 반짝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CES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다 덮여버려가지고 또 주말에 넷플릭스가 한 방 타격을 주더니. 예, 아주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죠, 넷플릭스가. 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금리가 성장주의 그 발목을 잡고 있고, 물론 상식적으로야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일부 하지만, 본격적인 기술주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났나, 하락세로 접어들었나, 이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기술주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한국과 미국 사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멀티플이 높은 기술주에 대해서 회피주가 강해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기술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이른바 하이테크 제조업들이 메인을 이루고 있죠. 근데 나스닥을 살펴보면 실상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뭐 일반 서학 개미들도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술주들은 제조업이 아니라 이른바 디자인 서비스 회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디자인 서비스 회사들이니까 뭐 높은 멀티플을 받았고 그게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주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스닥만큼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네. 금리 상승기에는 서학보다는 그런 네. 동학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포지션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라는 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조금 디스카운트, 뭐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디스카운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뭐 제대로 이제 각광 꽃을 많이 못 피웠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붙어주면은 뭐 천천히 붙을 수는 있겠지만, 예,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게 결코 실적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데 국내 기술주의 이 영향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해주세요? 사실 한국 기술주는 금리보다는 뭐 최근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가는 오르고 그 가운데서 뭐 실물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죠. 고용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애플 주가가 오르고 빠진 부분에 따라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뭐 소비가 둔화돼서 그만큼 아이폰이 덜 팔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실물 경기의 침체까지는 언급하기도 굉장히 이를 뿐더러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물류, 유통 채널 쪽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현재는 자산들이 그런 우려감을 반영을 하면서 셔플링되는 구간에 있는데 한번 셔플이 완료되고 나면은 좀 한국의 주식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셔플링이요? 이른바 금리 상승 기간에 자산 배분이 다시 이루어지죠. 네. 뭐 이른바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안전 자산으로 계속 이동하고 그런 상황이 주가상으로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다 이동이 되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이동이 없겠죠. 네. 그 카지노에 있는 그 셔플이라는 카드를 섞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예, 뭐 자산을 배분하는 좀- 과정을 갖다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는 당장 딱 그게 떠올라서요. 네. 아니 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쉬워서. 자, 그러면은 저 올해 보통 그 디스플레이 쪽에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은
상당히 그 TV라고 하는 가전의 그 핵심 상징성 그러면 이제 뭐 비교나 다음 달에 이제 그 2월 동계올림픽이 있고 하반기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고 이러면 이제 텔레비전 교체 수요도 보통 있잖아요. 예, 예. 크고 좋은 걸로 보고 싶은 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응원을 못 하니까 삼성전자의 QD OLED TV 이쪽이 뭐 붐업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 그 특수 수요라고 하는 게 실상 허상에 가까워요. 그 수요가 실제 존재한다고 하면은 네. 짝수회마다 TV가 대박이 나서 팔렸어야 됐는데 네.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TV 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올림픽은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른바 하이테크 TV들을 올해 월드컵과 올림픽 시즌에 들고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양사 간에 보면 온도 차이가 사실 있죠. 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화이트 올레드를 가지고 밀고 나올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카드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CES에서도 마이크로 LED를 최고가 모델로 내세웠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마이크로 LED TV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오, 여전히 소비자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비싼 TV죠. 그렇죠. 뭐 중동의 부호들이나 조금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QLED TV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LCD TV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QLED와 마이크로 LED TV 사이에서는 가격적인 간극이나 경쟁업체인 LG전자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서나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대응 무기 중에 하나로 QD OLED TV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화이트 OLED 패널을 구매를 해서 화이트 네. OLED TV를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CES에서도 삼성전자가 QD OLED TV를 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소니가 QD OLED TV를 전시를 했고 델은 QD OLED 모니터를 전시를 했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소비자나 투자자들이라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안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언가 이게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QD OLED를 출시를 언제 할지 하기를 하는 건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지 그 부분은 삼성전자 사장조차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매번 그러잖아요. 뭐 그 테스트 버전에 뭐가 나와도 양산 태우면은 어그러지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사실 이 순간에도 연구소에서는 온갖 신기할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다 되고 나오죠. 있죠. 네. 그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다가갈지는 완전 또 다른 문제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오래된 그 9세대 패스비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극단적이었잖아요. 뭐 L사와 S사 다 하시는. 예, 뭐 그랬죠. 뿌리 깊은 반목이 되고 그래서 TV 시장에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향간에 들어서 조금 변화되는 기류는 패널을 이제 사올 거다야. 삼성이 이제 LG 패널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교차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양 그룹 간의 갈등은 뭐 수십 년 전에 창업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네. 근데 현재는 양 그룹을 경영하는 총수들이 뭐 2세도 아닌 3세들이 경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죠. 언뜻 보면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요. 이게 감정 때문에 이 교차 구매를 안 한다. 그렇게 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룹 계열사 간에 얽힌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TV 완제품을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패널을 팔려고 하는 LG 디스플레이 양사 간의 관계만을 고려를 하면 삼성전자가 패널이 이제 와서 안 살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안 팔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계열사들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LG전자가 작년에 올레드 TV를 채 400만 대를 판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몇 년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LG전자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진 한계점이 그 정도일 거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브랜드가 가진 파워가 크고 삼성전자가 올레드 TV를 판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400만 대가 문제가 아니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득을 보면서 LG전자가 LG 그룹 내에서 많이 소외당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뭐 가전의 명가 이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올레드를 개발을 들어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구매를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이 개발에 들어갔을 텐데 이제 와서 경쟁 그룹의 패널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도 상당히 입장에서는 또.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삼성, LG 간의 교체 구매가 한다라는 얘기만 나오고서 네.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 할 결론을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그럼 LG 디스플레이의 이 증설과 관련된 변수는 또 뭐를 체크해 봐야 됩니까?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증설, 그다음에 중소형 증설 모두 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과 중소형 간에는 이른바 대전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대형이라 그러면 이제 TV, 중소형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 이렇게 그렇죠. 보통 구분을 하는데 전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전장에서는 삼성과 LG 간의 전략이 딱 뭐 달라지죠. 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대체로 6인치 안팎, TV라고 하면은 뭐 50인치, 60인치 대형 사이즈인데 전장이 보면은 대략적으로 10인치 정도 사이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센터 PCI. 그러면은 모바일과 TV 사이의 딱 중간 모델인데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의 장점을 살려서 전장까지 그 기술을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에서 장점을 살려서 전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 10인치라는 사이즈의 제품들이 보면 전장 제품 이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올레드 태블릿, 특히 애플이 아이패드를 올레드로 낼 거다라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네. 노트북도 예전에는 LCD로 제조를 했는데 이걸 요새 올레드로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죠. 노트북도 이제 꾸기는 게 아니라 접는다면서요? 노트북도 이제 폴더블로 만들려는 폴더블 혹은 롤러블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태까지 모바일 중심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포트폴리오 중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특히 뭐 투자에 관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보니까 대형 투자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 투자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무엇이 먼저 될 것인가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대형이 중소형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증설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투자 수혜 기업 어떻게 좀 되는지.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야스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스. 네. 대형 올레드용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글로벌리 유일한 양산 장비 회사이기도 하죠.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가 뭐 삼성과의 딜이 어그러졌다. 그래서 대형이 아닌 모바일 투자를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야스만 수혜주로 분류되기는 애매합니다. 모바일 수혜주들은 야스 이외에도 보면 DMS라든가 동아일텍, 인베니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모바일 수혜주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스, DMS, 동아일텍, 인베니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이승철 애널리스트가 또 어려운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